제가 자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자를 수 있는 힘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고 현 변호사님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단독 나가면 단독. 네. 한동훈 장관이 오후 5시 이임식이었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국민의힘의 지도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죄송한데 우리 오늘부터 레임덕이에요. 우리 앞으로 대통령 밟을 일밖에, 나 깜짝 놀랐어. 대통령 밟을 일밖에 없어요. 이분 친윤이거든요. 윤핵관 비슷한 분인데 우리 앞으로 개떼같이 뜯을 거예요. 누구를? 대통령을.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진짜요. 와, 그러고 났는데 오늘 아침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박진호 당대표 특보. 당대표 특보를 하셨던 분이에요. 김기현 대표 특보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경북 상주 문경에서 총선 출마 준비하는 분인데 예. 대통령 당적 박탈 이거 흔쾌히 받아들일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탈당 건의해야 된다. 와. 아, 진짜요? 예. 어제 임시 오후 5시에 했는데, 5시 제가 한 20분쯤 전화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밟을 일밖에 없고, 우리 미안하지만, 레임덕이고, 오늘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안녕.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탈당. 와. 오, 센데? 아니, 이분이 네. 김기현 대표 특보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울산에서 뭐 나오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뭐 공천 받겠냐 맞겠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무속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네. 뜻으로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탈당? 네. 탈당 건의를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양반이 이준석 대표 그 축출할 때 윤리위원이었어. 아, 진짜요? 윤석열 축출하는 거네 이제. 나 2년 받았어 이 사람한테. 당원권 정지 2년. 당원권 정지 2년 때린 사람이 네. 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야, 1호 진짜. 아니 근데 1호 당원을 탈당시키면. 네. 당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명. 어떻게 해야 돼요? 1호 당원인데. 그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차분히 한번 저 진짜 중요한 얘기다. 김철근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표를 2번 바꾸고 지금 3번째 비대위원장이 오고 검찰 출신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르는 힘인데 정확히 말하면 5번째지. 5번째.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네. 근데 지금 현 변호사님 자르는 힘이 이제 있다고 한동훈 장관이 자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부터 자르게 생겼거든요. 대통령부터 잘리게 생겼어.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용인이 되겠어요. 윤석열은 한동훈이다. 검사 동일체. 네. 상명하복. 예?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깨지 않을 사람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뭐 말 안 해도 네. 어느 정도는 다 그 교감이 되는 사이라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막 얘기를 했을 건데 네. 무슨 정치야. 내가 하는 식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대통령 나가?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철근 위원장은 그 얘기 할까 봐 약간 두려운가 봐. 그 얘기하면 이준석 신당 동력을 잃거든. 아니야. 뭐야. 아니 근데 아니,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동훈이 할 수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갖고 우리 선거 운동하는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우리 힘으로 할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력이 있고 정무 감각이 있으면 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그 울타리 안에 놀아서는 네. 절대로 정치적인 제기도 불가능하고 네. 정치 시작 자체를 못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장관님 이런데 대통령님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은 정치 진짜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나땡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내 말을 그냥 한나땡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거의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야. 내려와요? 어디 내려와요? 아니 탈당한다고 내려오는 건 아니지. 탈당하고 하야는 다른 거예요. 앞으로 퇴진? 3년이 남았잖아요. 네. 3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집권당이 100석이라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없이 완전히 혈혈단신으로 서 있다. 근데 지지도는
30% 만약에 탈당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그럼 대통령이 0이 안 서버리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대통령을 해? 아니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내일부터 한동훈 시대라고 얘기를 해. 한동훈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들이 한동훈 시대가 개막됐다. 대통령 밟을 일밖에 없다. 미안하다. 레임덕이다. 개떼같이 뜯을 거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기 권력 사실은 이제 한동훈의 두 가지 면이잖아요. 네. 차기 권력을 내세운다는 얘기는 현 권력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차기 권력이 현 권력이 그대로 현재 권력에 그냥 순응하는 태도로는 절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뭐 커오는 거 보면 다 어찌 보면 현 집권 세력에 맞서면서 커왔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 스스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네. 얘기처럼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자기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검사하듯이 다 눌러가지고 절대 안 돼. 이래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벌써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장관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 실장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박진호 특보가 김기현 대표 특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수도권이 아니에요. 경북 상주 문경이에요. 그럼 PK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사실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혼자 결정으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개인 판단으로 이런 게 가능한 정당입니까?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 본인도 일단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주목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방송도 그랬지만 며칠 전에 네. 이미 이분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정권 교체가 되면서 네. 대통령이 그 어느 세력이든 간에 민주당도 대통령 배출하면 민주당을 완전히 거의 장악하는 구도로 가니 네. 대통령이 정당을 아예 이탈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걸 김기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까지 가는 건 조금 그 확대해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개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냥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 이러면 이분부터 잘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천 거기서 받기가 쉽지 않겠죠. 아, 이렇게 되면 한동훈 아니 원래 네. 그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쉽지 않은 지역이고. 예,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히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TK는. 근데 뭐 경선이라 이런 거 쉽지도 않을 거고. 네. 거기가 상주 거기면 이미자 의원인가? 네. 아마 그럴 건데. 네. 그분은 뭐 수도권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자출론이 하잖아요. 있잖아요. 수도권 자출론. 비례도 한 번 한국노총 했지. 출신. 그다음에 뭐 한국노총 TK 좋은데 출신이지. 뭐 안산에서 있었지. 처음에 안산으로 비례했지. 가라. 그다음에 네. 거기 좋은 데 갔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와야 된다. 그건 이제 또 못 준다. 경쟁자들이 다 막 하는 얘기. 아니,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쉽게 볼 일이 아닌데. 어?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볼 일이 아니야. 지도부 관계자인데요. 그 지도부 관계자 그분 정도 얘기면 쉽게 봐도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도 당협위원장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아니 박진호 말고 지금 지도부라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정돈이 잘 돼서 확실하게 총선 승리를 위한 뭐 구도를 짜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한동훈 시대가 열리긴 했으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길을 좀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막 대잔치 하는 이런 거예요? 거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라는 건 결국은 그 보수 대통합, 보수를 완전히 좀 그 키울 수 있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스타 장관에다가 젊고 그다음에 정치를 안 해봤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고 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집권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심판 선거니까 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럼 대통령이 바뀌는 시그널은 뭐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할 수 있겠냐 우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임기가 3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디냐. 그리고 한동훈을 봐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뭐 어떤 윤희숙 전 의원인가요? 그분은 뭐 아름다운 뒤통수 얘기까지 네, 하는데 뒤통수가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 사실상 권력이라는 게 부모 자식 기간에도 안 나눈다는 게 과거로부터 내려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 한동훈 장관과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네. 관계의 재정립, 그러니까 당정 간의 관계의 재정립이 수직적 관계에서 나름대로 수평적 관계로 네. 갈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예전에는 형법 합책이 나올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명하복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군대보다도 더 강한 조직이거든요. 네. 검찰이. 지금도 뭐 검찰은 다 경상에 누구 딱 오르면 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회사 사무실 딱 가면 다 일어서서 경례는 아니지만 네. 하고 그래요. 거의 군사문화랑 비슷한데 네. 그 조직에도 평생 살았거든요. 20대에 들어와서 네. 20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스타일 보면 되죠. 네. 더구나 지금 뭐 원내대표, 최고위원, 인재영입 위원장, 사무총장 다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경찰은 절대 검찰한테 안 대들어요. 진짜로 검사 내에서도 방금 전에 안 경찰 왔다 대들지만 갔는데. 검찰하고 경찰은 예전에는 상명하고 관계했어요. 지금은 대등 관계라고 법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네. 이 평생을 이분들이 다 경찰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든 검찰하고 검사하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네. 경찰대 나오고 했지만 네. 뼛속까지도 그게 딱 있어요. 아, 검사 아니 그냥 당대표도 말을 잘 들을 판인데 더구나 아바타인데 네. 거기다 검사 검사야. 당대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뭐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사무총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재영입 위원장은 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네. 원래 그만둬요? 지도부 다 사퇴하고 새로 해도 어쨌든 그 중에서 또 이철규 이런 분들은 또 다른 형식의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이철규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이 만드는 과정에도 보면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맡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이 공관위원 아니면 뭐 저 사무총장으로 다시 오겠지. 사무총장으로 또 온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돌려막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무총장을 하면 당연히 공관위원이죠. 공관위원이지. 위원장은 당연직 공관위원. 네, 아,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위원장은 지금 정성명 한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인재영이 위원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결국 대통령실의 오더를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 오다파. 네. 네. 지금도 이번에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결국 그 의원총회 그다음에 연석회의 여기 다 그 배후 조정 움직이는 사람이 그분이었다는 실무자가 설이 쫙 퍼져 퍼져 있는데. 있어요. 맞습니다.